안녕하세요. 모차르트 성형외과 원장 원창훈입니다. 오늘은 윗 눈꺼풀이 처져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오시면은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, 선생님 저렇게 눈꺼풀이 자꾸 처지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또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요. 이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또 바뀌는 것도 있고,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선택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, 출산을 하실 거면은 당연히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시겠죠. 그리고 다리가 부러졌으면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가실 거고, 근데 성형수술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당연히 성형외과 의사한테 수술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 사람이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확인을 잘 안 하시는 경우들도 좀 꽤 많이 있습니다.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된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, 수술이 잘 안 됐을 때 그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인 줄 알고 했는데 아니었어, 그렇게 또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. 예전에 쌍꺼풀 재수술 상담으로 오신 60대 중반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. 근데 눈이 이제 처진 것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하셨는데, 쌍꺼풀을 여기서부터 여기 이 끝까지, 여기까지 굉장히 길게 절개를 해가지고 눈 바깥쪽에 상처가 굉장히 길게 났어요. 그래서 그 흉터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흉터를 어떻게 좀 없애줄 수 있느냐, 그래서 아니 어디서 그렇게 수술을 하셨습니까? 찾아봤어요, 같이. 그랬더니만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니시더라고요. 물론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해서 뭐 모두가 수술을 잘하고 그리고 뭐 모두가 만족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겠죠, 당연히. 제가 생각하는 잘하는 의사와 못하는 의사는, 잘하는 의사는 예를 들어 한 100명을 했더니 한 명 정도, 한두 명 정도 쌍꺼풀이 뭐 좀 비대칭이 되거나 그랬는데, 못하는 의사라면은 100명을 했더니 뭐 10명, 20명이 그렇더라. 이제 그런 문제,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되게 민감한 문제기는 해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. 뭐 다리가 부러졌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형외과 의사한테 가는 거고, 출산을 할 거면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듯이 성형수술을 하실 거면은 좀 실력이 좋은 의사,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임을 좀 검증이 된 그런 분들께 수술을 받았으면 좀 좋겠고요.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눈꺼풀 처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쌍꺼풀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눈썹 밑에서 이렇게 눈썹 하 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인데, 눈썹 밑으로 절개를 해서 이렇게 처진 부분을 좀 들어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이마 거상이라고 해서 이마를 이렇게 좀 당겨주는 방법이 있는데, 각각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이제 우리가 제일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쌍꺼풀 수술. 이제 쌍꺼풀 수술은 뭐 아시다시피 쭉 절개를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고 이제 쌍꺼풀을 만들어서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, 쌍꺼풀을 크고 두껍게 만들면 눈이 좀 크고 또렷해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. 근데 눈이 크고 작고는 눈동자가 얼만큼 보이고 눈이 얼만큼 떠지느냐의 문제지, 쌍꺼풀이 두껍고 크게 되면은 눈이 시원하고, 뭐 쌍꺼풀이 작으면 눈이 작아 보이고,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제 쌍꺼풀 수술은 어떤 분들이 하느냐? 예전에 쌍꺼풀을 했는데 쌍꺼풀이 뭐 풀렸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들어, 뭐 울퉁불퉁해, 흉터가 좀 많이 남았어, 그래서 쌍꺼풀 라인을 좀 다시 만들고 싶다라든가, 눈이 잘 안 떠져서 늘 좀 피곤한 인상이다, 아니면 이제 뭐 한쪽만 그러신 분들도 있죠. 그러니까 한쪽 눈은 큰데 뭐 한쪽 눈은 좀 작아서 양쪽 눈 사이즈가 다른 경우,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. 근데 쌍꺼풀 수술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.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, 쌍꺼풀이 좀 두껍게 생기거나
없던 쌍꺼풀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인상이 조금 바뀌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회복 기간이 좀 약간 느리다는 단점도 좀 있을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이제 윗 눈꺼풀의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요 속눈썹에 가까운 쪽일수록 피부가 얇습니다. 그리고 눈썹 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피부가 굉장히 좀 두꺼워지기 때문에 늘어진 양이 많아서 여기 피부를 좀 많이 절개할 경우에는 아래쪽에 얇은 피부와 위쪽에 두꺼운 피부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쌍꺼풀이 좀 약간 좀 어색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. 또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. 이렇게 뭐 방법을 여러 가지 섞어서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,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이제 여기 늘어진 피부를 많이 잘라내고 나면은 눈 모양이 조금 아무래도 좀 어색할 수가 있어서 딱 그런 거는 싫다. 쌍꺼풀은 좀 자연스럽게 만들었으면은 좋겠고 처진 것도 좀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다. 그런 경우에는 이게 눈썹화 거상술하고 거상술을 통해서 처진 부분을 이렇게 좀 올려주고요. 쌍꺼풀은 매몰법으로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주는 두 가지 방법을 합쳐서 이렇게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윗 눈꺼풀이 처졌을 때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히 많이 상담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원창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